요즘이 이 소통이 많이 대세가 되고 많은 부분에서 음, 소통의 레벨을 업그레이드 해야 될 어떤 약간 푸시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또 아니면은 또 새로운 다양한 걸 접하시면서 소통은 뭐다? 한마디로 한 문장 혹은 한마디로 한번 메들리로 한번 들어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누구부터 시작을 할까요? 제가 보기에 우리 박영애님부터 시작하면 될 거예요. 박영애님, 안영훈님, 윤선희님, 배필규님 이게 제일 윗선에 있습니다. 윗분들이십니다. 박영애님, 또 네. 준비가 됐구나. 소통은 뭐다? 네. 소통은 서로 사랑하는 거다. 서로 사랑하는 거다. 박수. 네, 박수. 네. 첫 판부터 정답이네. 진짜 좋습니다. 안영훈님, 마이크 키시고. 예. 소통은 도전이다. 소통은 도전이다. 어떤 의미에서 도전이다? 예, 배우면 배울수록 계속 악셀레이터를 밟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파면 팔수록 또 소통에 선희님, 배필규님. 선희님 먼저. 소통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다. 그 말도 정답이네. 네. 배필규님. 소통은 연습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다. 연습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다. 맞습니다. 명언집을 오늘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전드가님, 이성상님. 소통은 적극적인 낮아짐이다. 적극적인 낮아짐이다. 와, 좋습니다. 이성상님. 소통은 사이다다. 사이다. 칠성이에요? 킨이에요? 스프라이트예요? 뭐예요? 필성사이다. 칠성이에요? 소통이 되면 탁 쏘듯이 기쁘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네. 시원하다. 그 드라마도 보면요, 사이다 발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에 있는 내기를 긁었기 때문에 사이다 발언이 나오는데 오늘 주제하고도 연결됩니다. 오늘 영감이 사실은 사이다를 딱 이렇게 퍼지는 느낌? 그게 이제 사이다 느낌. 좋습니다. 우리 데이비드님, 유미라님, 이상님, 데이비드님 소통은 뭐다? 너와 내가? 소통, 너와 내가? 너와 내가 함께 서는 것이다. 너와 내가 함께 서는 것이다. 네. 무슨 임마누엘 칸트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유미라님. 네.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다.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다. 좋아요. 이상님. Communication is a baseball game. 베이스볼 게임. 무슨 뜻인가요? 왔다리 갔다리 two-way. 주고받는 느낌이네. 캐치볼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우리 현종수님이라고 써있네요. 피터현님, 송현주님, 한경아님, 석기희님, 어미사님 준비하세요. 피터님. 소통은 형통의 지름길이다. 형통의 지름길이다. 네, 좋네요. 네. 그 다음에 송현주님, 한경아님. 소통은 심플해지는 것이다. 심플해지는 것이다. 좋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주제하고도 연결이 돼서 이게 묶였던 실타래를 이제 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심플하게 풀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한경아님, 소통은 뭐다? 마이크 키시고. 네, 한경아님 마이크 키시고. 네, 소통은 기쁨이다. 왜 기쁨입니까? 왜 기쁨인가요? 뚫리면? 통하니까. 통하니까. 통하니까 기쁘고 안 통하니까 안 기쁘고 답답하더라. 맞습니다. 예, 석기희님. 소통은 능력이다. 왜 이렇게 갑자기 영빨이 느껴지죠? 왜 무슨 능력입니까? 자기 능력 발휘를 잘하면 소통이 잘 되고 능력 발휘가 잘 안 되면 잘 안 돼. 소통이 잘 안 되고. 네, 감사합니다. 능력이다 하니까 그 레벨업을 좀 시키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엄미사님, 안윤기님. 네. 어미사님 마이크 키시고. 네.
아, 금요일날 배운 거. 소통은 통찰력이다. 소통은 통찰력이다. 네, 좋습니다. 안윤기님, 에스더님. 소통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다. 소통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다. 좋네요. 네. 에스더님. 소통은 진심을 비추는 거울이다. 진심을 비치는 거울이다. 이것도 좀 뭔가 생각하는 그게 있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우리 이성전님, 김종국님,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성전님, 소통은 뭐다? 소통은 기술이다. 소통은 기술이다. 이것도 레벨업 느낌이 있고요. 김종국님, 소통은 뭐다? 진정한 소통은 정직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정직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네, 좋습니다. 저도 그래요. 좀 이렇게 소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마다 들린다. 어디 가면 들렸어? 네, 저마다 요즘 드라마를 봐도요. 요즘 드라마를 봐도 소통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 공감이라는 이슈, 그렇죠? 공감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많이 이슈화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든가 사역을 하든가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든가 할 때 이 공감과 소통 그리고 연결이라는 이슈가 앞에 나서서 나가지 않으면 마음을 못 얻는 거죠. 네. 일단은 외면을 당하는 이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하신 거, 네, 그것들 진짜 다 어떤 명언집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진도를 뽑는 마지막 날이긴 합니다. 근데 다음 주에 이제 보너스 강의가 있는데 보너스 강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맥스웰 책을 한 권을 읽었는데 이 한 권을 뭐 읽었다기보다 이제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쭉 했죠. 읽으신 분도 있지만. 근데 다음 시간에는 3권을 볼 거예요. 3권. 소통과 연결에 관한 3권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은 이야기, 스토리텔링의 법칙.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케팅에도 연결이 되는 스토리텔링의 법칙. 그다음에 두 번째는 테드 톡에서 나오는 연결의 법칙.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오바마와 오프라 윈프리. 네,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듣는.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맥스웰을 통해서 10가지 법칙을 배웠잖아요. 그거를 다 한번 연결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비슷한 류의 책들을 읽으시면은 우리가 오늘 10가지, 오늘까지 하면 10가지를 다 머릿속에 들어오실 텐데 그거를 계속 여러분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이제 적용을 하시는 거죠. 한번 외우실 수 있는 분, 제가 10가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외우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 외우실 수 있는 분, 예, 제가 이모티콘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어미사님. 영상말의 기공단 경영한다 말하지. 어미사님, 예, 이모티콘 부자 되시겠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영상말의 기공단 경영한다 말하지. 아셨죠? 여러분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영상말에. 네, 아셨죠? 하나하나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예.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소통, 연결. 예. 여러분, 오늘은 영감, 그렇죠? 영감과 말 이상. 네, 잠시만요.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 음소거를 하고요. 그러나 혹시 중간에 갑자기 질문이나 또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언제든 오디오를 켜시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연이의 특징 4번째 그리고 9과입니다. 9과. 1과부터 5과까지는 소통 연결의 법칙이었어요. 영상말의 기까지. 영상말의 기. 무슨 뜻이냐?
영향력, 소통과 연결은 모든 면에서 영향력을 미친다. 상대방에 대한 것이다. 저는요, 아까 저는 말씀 안 드렸잖아요. 저는 소통과 연결은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다. 저는 요거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다. 제가 소통과 연결이 안 됐던 때를 생각해 보고 또 뭐 지금도 이제 있지만 제 일에 바쁘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많고 이거 끝나고는 뭘 해야지 아니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생각하면은 이 사람과 연결이 되면은 어떤 뭐가 있지? 뭐가 베너핏이 있지? 뭐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는 거죠. 하여튼 지금 여러분들 다 명언들을 해주셔서 제가 생각한 이제 소통과 연결을 한번 나눠봤고요. 소연이는 영감을 불어넣는다. 네, 영감을 불어넣는다. 영감지수 그러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사람들이 보는 것, 사람들이 느끼는 것. 그래서 그거가 합쳐지면은 영감, 또 어떻게 보면은 이거 인스피레이션인데 사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마음에 짠하고 그리고 눈물이 핑 돌고 그리고 하고 싶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하고 싶어지고 막 이게 이제 인스피레이션이죠. 모티베이션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받으려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얘기, 저한테 무슨 기계공학 얘기라든지 아니면 원자력 공학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뭔 얘기지? 그렇죠? 좀 코딩 얘기만 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헷갈린 거죠. 예. 요즘 뭐 핫하게 뭐 웹사이트를 만들려면 코딩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다 얘기를 하지만 저한테 잘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영감, 이제 당신의 이해, 당신의 이해, 당신이 이해하고 있다. 그걸 느끼면은 사람들이 가슴이 일단 열리고 영감을 받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그들의 초점을,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이 그들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만 들어도 또 아니면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 사람들이 영감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죠. 경영이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리더십이란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도 할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리더로서 이제 사람들에게 좀 영감을 불러일으킬 어떤 그게 있습니다. 위대한 여러분 리더를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영향을 미쳤던 위대한 리더. 예수님, 미스터 영감입니다. 또 아니면은 그쵸? 뭐 마틴 루터 킹 이런 분들 I have a dream 막 이러면서 그 말만 들어도 근데 그게 I have a dream이라는 게 마틴 루터 킹만 드림이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꿈이 있는데 그거를 건드려 준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는 것. 당신의 확신. 여러분이 연사라면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그거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자기가 말하는 거에 자신이 있나 봐? 확신이 있네. 옛날에 조지 휘필드가 그랬대잖아요. 조지 휘필드가 당신 조지 휘필드가 말하는 말 믿나? 사람이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아직 전체로 다 못 믿지는 못해. 근데 왜 그 조지 휘필드 집회를 갑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은 진짜 믿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믿는 것 같은 확신이 있는 태도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네. 이거 진짠가 보네. 이거 뭐가 있나 보네. 두 번째로는 이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영감을 받는 거예요. 평범한 선생은 말하고 좋은 선생은 설명하고 위대한 선생은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것, 사람들이 느끼는 것, 여러분의 열정, 막 휘필드가 막 뜨겁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열정. 그 다음에 당신의 믿음. 나중에 루즈벨트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를 만나면 잠깐 면담을 하고 오면 야, 저 사람이 나를 믿어주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막 이만큼 올라와서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루즈벨트를 만나고 나면 이 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팔로우의 어떤 레벨을 이만큼 올려주는 거죠. 네, 아주 좋은 예죠. 그 다음에 감사. 사람들은 감사를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는 말 없는 감사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이 소연이 영감의 원칙은요. 사람들이 가장 잘 기억하는 것은 당신이 그들을 어떻게 느끼게 해줬는가입니다. 영감 방정식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내가 발전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지만 한번 어떤 부분에 더 그렇게 느끼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감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존 맥스웰이 편지를 썼어요. 존 브라이트 게이지 박사, 제프 마샬 박사. 이분이 이제 심장에 지금 존 맥스웰이 심장마비가 왔을 때 그때 이걸 고쳐주는 분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편지를 쓴 적이 언제였던가 한번 생각을 또 한번 해보면 좋아요. 하나님은 두 분을 보내주셔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담긴 한마디 한마디는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며 감사를 표하고자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누구에나 좋을 것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난 수년간 다시 살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수 있었죠. 저는 지난 10년 동안 그 두 번째 기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여러분의 재능 덕에 그 10년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가족과 함께 덤으로 얻은 10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간 5명의 손주를 보았고 이 아이들은 제 마음을 온통 빼앗아 버렸습니다. 38건, 15만 부 이상, 현재는 70여 권, 100만 부, 몇백만 부, 아마존닷컴 명예의 전당, 세계 제1의 리더십 전문가 지명, 인조이 스튜어트 리더십, 교회 파트너십, 모금, 이퀴 3만 명 이상의 리더들 훈련, 다양한 곳에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7,500명 이상이 제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저는 하나님께 두 분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밤에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드림으로 사랑과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제 맥스웰이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걸 받는 사람이 어때요? 그래서 TV에서도 TV는 사랑을 싣고라든지 뭐 영상 편지라든지 이런 거에서 갑자기 그렇게 편지를 받으면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영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혹시 지금 마이크 켜실 수 있으면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이 들어본 또 봐온 가장 영감을 주는 소통자였나요? 네. 뭐 제가 얘기를 하는 동안에도 끼어서 얘기하셔도 돼요. 저는 빌리 그레함이 이제 젊은 시절에 제가 이제 대학생 때나 뭐 선교단체 그리고 미국에 선교훈련 받으러 갔을 때 뭐 시카고도 갔었거든요. 가면은 이제 휘튼 대학에 이제 빌리 그레함 센터가 있어요. 가가지고 보는데 막 이렇게 막 가슴 뛰게 막 말씀에 속삭고 막 하면서 하는데 제 가슴을 두두두두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 때 또 김중건 목사님 말씀 얘기하시면은 야 마틴 루터 킹 같이 막 I have dream 하면서 꿈 얘기를 많이 하시고 별 보면서 그러니까 그 느낌도 있는 거고 그 이해도 있는 거고 그쵸? 오바마, 마틴 루터 킹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영감을 주었나요? 말씀의 속사포? 꿈? 소망?
한번 이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아까 우리가 롤 모델 같이 내가 이제 소통과 연결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면 또 어떤 사람을 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존 맥스웰 좋아해요. 존 맥스웰이 사람을 향해서 손 넓게 벌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그 주제를 넓게 벌려서 또 이제 넌 크리스찬 또 크리스찬 가리지 않고 또 그렇게 다양하게 활동하는 걸 보면서 좀 좋은 롤모델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소통하려면 연관 방정식을 따르라. 알고 있는 것, 보는 것, 느끼는 것. 좀 전에 여러분이 아는 가장 영감을 준 소통자를 생각해 보면 위의 방정식의 세 가지를 적용하고 있나요? 그렇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거,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죠. 그렇죠? 마음속에 느끼고 싶어하는 열망까지도 건드리는 거죠. 첫 번째 보겠습니다. 당신이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소통할 준비를 할 때는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좋은 리더는 좋은 경청자다. 듣고 배우고 이끄는 패턴을 따라해 보세요. 좋은 친구가 되려면 무엇보다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소통을 하려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설자에게 하고픈 청중의 속마음,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내가 결국에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세요. 나는 늘 고소공포증에 시달렸습니다. 에베레스트가 도전장을 내밀어도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는 그 얼음벽을 올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주의 깃발을 나의 의심과 두려움의 정상 위에 꽂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나 자신에 대해 알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 태어났는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두를 약속해 주시면 먼저 내 귀를 드리고 다음에는 내 영혼을 드리겠습니다. 주제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 대신 이제 사람의 마음 속에는 나의 어려움 그리고 나의 고민 그리고 두려움 이런 부분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영감을 주세요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요즘 책을 이제 쓰고 있는데 이제 제가 드라마 좋아해요. 근데 많이 보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다가 제가 추구하는 어떤 인파워의 어떤 패러다임하고 연결된 드라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소재로 해서 이제 일반인들하고 또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또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연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조금 보기도 하는데 로맨스는 별책부록이라고 넷플릭스라는 거기에 보면은 드라마가 있어요. 이제 난 한 사람이면 돼. 나를 제대로 알고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누나 하나면 돼. 약간 그 누나 내 여자니까 막 그 노래도 막 생각나네. 세상이 다 나한테 등 돌려도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 우리는 서가의 책 같은 존재이다. 누군가 발견해 주길 기다리고 누군가 내 안을 펼쳐봐 주기를 기다립니다. 약간 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몸짓이나 태도, 에너지 수준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관찰하고 듣고 하는 거에서 이해가 올라가는 거죠.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을 향한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그들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대한다면, 그렇죠? 아까 루즈벨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루즈벨트가
그런 어떤 미션을 못 이룰 것 같다라고 해서 대통령에게 하소연을 하러 왔다가도 루즈벨트를 만나고 오면은 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우리 기대 수준에 오르도록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믿고 당신에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 말하면서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나요? 혹시 여러분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 이거 네가 진짜 꼭 잘할 수 있으리라 믿어. 믿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영감을 받죠. 사람들이 보는 것, 또 보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의 확신을 보고 싶어 한다. 네, 조지 위필드입니다. 어떤 소통자가 그들의 깊은 곳 내면 중심 가치로부터 소통하나요? 두 번째는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3C네요.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할 때 그들은 당신에게 귀 기울일 것이고 그들은 당신에게 영감받는 채널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에게 말할 신뢰성을 가져다 주었나요? 사람들은 당신의 성품을 보고 싶어 합니다. 계속 들으려는 결정은 그 사람의 신뢰성과 관련된 인식에 근거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이 성품을 함양시킬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이제 보는 거는 확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고요.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세 번째가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청중과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을 느끼고 싶어요. 이거는 근데 퍼블릭 스피킹에 대한 얘기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뭐 상담을 한다든지 누군가와 아니면은 뭐 1대1 강의를 코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룹으로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할 때 주제와 청중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을 느끼게 된다면 사람들이 그 느낌으로 영감을 받는 거죠. 이 말 되게 중요한데요.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과 행동을 항상 기억하지는 못할지라도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거의 어떤 사람들을 이미지로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들, 그 사람의 한 행동들은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한마디로 그 사람이 내게 주는 느낌, 나한테 좋은 말 해줬었는데, 아니면은 따뜻했는데, 격려해줬었는데, 사람 좋아, 이런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열정은 더 깊은 곳에서 우러나야 합니다. 열정은 네 가지 질문 해보세요. 나는 내가 하는 말을 믿는가? 내가 하는 말을 믿는가? 두 번째는 이제 나의 열정이 나를 변화시켰는가?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거라 믿는가? 내 말로 인해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는가? 그렇죠? 네. 진정한 열정을 한번 평가해 볼 때 말, 변화, 도움, 그리고 다른 사람 변화. 두 번째는 사람들은 당신과 상대방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주길 원한다. 아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루즈벨트가 얘기 나왔죠. 다른 사람이 스스로를 믿도록 만드는 능력. 10배의 신뢰를 되돌려줬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 이제 루즈벨트를 만나고 나오는 사람이 더 활기차고 강해진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할 때 자신감이 스며들어 나오고 또 그 사람에게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려는 어떤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일단은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에서 먼저 나와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 이심을 조금 내려놓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그 사람 눈높이로 내려간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를 느끼길 원한다. 소통 연결자로서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귀를 내어준다는 점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마음으로 표현해야 돼요. 마음을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아니면 행동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당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아까 이제 맥스웰이 편지를 쓴 것 같이, 예, 저도 어머니한테, 떨어져 계신 어머니한테 편지 쓰렵니다. 여러분, 행동은 가장 높은 수준의 영감을 줍니다. 여러분,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라.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네. 시행 계획을 제공하라. 네, 여기 4번하고 5번은 뭐 이렇게 꼭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제공하라. 그러니까 영감을 주기 위해서는 진짜 행동의 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타이밍 중요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연설가는 가슴을 뜨겁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굉장히 막 가슴 벌렁벌렁하고 막 되게 모티베이션 스피커라 그러잖아요. 근데 다음 날이 되면 잊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동기를 부여하며 세워주는 선생이 되자. 이제 맥스웰이 한 말입니다. 나는 모티베이셔널 스피커가 아니라 나는 모티베이셔널 티처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분은 책을 써도 동기도 부여해 주지만 체계적으로 강의가 되게끔 어떤 머릿속에 남게끔 하기 위해서 애쓰죠. 사람들이 방법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도록 도와라. Do it now. ACT. 적용, apply, 변화, 가르치기. 그래서 여러분 마음 먹은 것들 옆에서 A라는 알파벳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하기로 마음 먹은 것, 적용하기로 마음 것은 A, 변화하기로 마음 것은 C, 가르치기로 이거는 내가 후배라든지 제자라든지 가르치겠다 하면 T.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계획을 짜서 실행이 옮겨지는 거죠. 감동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해 봅시다. 네.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나요? 당신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당신은 얼마나 더 나은 사람, 많은 이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들 수 있나요? 당신은 얼마나 많은 이에게 영감을 줄 수 있나요? 이게 윌 스미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안에 위대함을 볼 수 있는 방법. 네. 우리 적용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1대1 관계 맺기, 그 다음 그룹으로 관계 맺기, 그리고 청중과 관계 맺기 이제 세 갈래로 한번 적용을 하고 우리가 점수도 적어보고 있는데요. 1대1 관계를 맺는 데는요. 사람들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섬기는 마음이 있나? 좋은 가치관을 지녔나? 돕는 손길이 있나? 돌보는 마음이 있나? 믿어주는 태도가 있나? 그룹으로 관계를 맺는 때는요. 무엇을 아는가가 중요합니다.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하나? 스스로 해봤거나 내가 기꺼이 할 용의가 있는 일만 요청하나? 스스로 이미 해본 일을 가르치나? 당신에게는 자신의 성공보다 그들의 성공이 더 중요하나? 그들의 성과를 인정하나? 성공을 축하하나? 예. 이렇게 그룹으로 관계 맺을 때는 무엇을 아는가가 좀 중요하고요. 청중과 관계 맺을 때는 어떻게 느끼느냐. 그렇죠? 대중연설이라든지 설교라든지 당신은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그들을 돕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나요? 이게 이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들이 당신을 그들의 친구라고 느끼도록 해주나요? 그리고 진실하며 연약하기도 하다고 느끼게 해주나요? 그들을 가르치려 들지 않고 대화를 한다고 느끼게 하나요? 그들을 믿으며 그들이 그들 자신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나요? 네,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요. 혹시 질문이나 지금 구장에서 떠오르는 생각 갑자기 여러분이 얘기를 하실 게 있으면은 하고 없으시면은 바로 이제 소그룹 모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영감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 사람들이 보는 것, 그렇죠? 사람들이 아는 것, 이제 그거는 이제 공감이라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의 확신이라든지 당신의 열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느낌은 느낌은 이미지죠. 그리고 어떤 성품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한번 조별 모임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들으면서 이런 부분이 내게 와닿았고 어떤 거를 좀 적용하고 싶어졌다 하시는 부분들을 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3분 혹은 4분 되겠습니다. 시간은 여러분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 네, 10분 동안 풍성하게 영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세요. 10분 동안. 네, 좋은 시간 가지셨어요? 네, 우리 조별 나눔 발표를 좀 하겠습니다. 뭐 어떤 조에 잠깐 들어갔더니 다양한 다른 얘기들을 막 하고 계셨었는데, 근데 또 주제와 관련된 또 이런 궁금증들이 해소되는 시간들이었는데, 우리 1조는요, 우리 조별로 한번 발표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린이들하고 제일 잘 소통하실 것 같은 분들을 추천해 주세요. 어린이 혹은 청소년. 유미라님, 에스더님, 윤선이님, 이성전님 누가 하실까요? 추천을 해주세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다 같으면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희는 유에스더님이 하시기로 저희는 요. 나오기 전에 결정했어요. 네, 유에스더님 그쵸. 어린이하고 연결 잘 되죠. 네, 에스더님 발표 어떤 나눔을 하셨는지. 네. 감히 제가 되게 부족하지만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너무 쑥스럽네. 저희 조에서는 이제 처음에 그 감사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선물을 얻었거나 무엇을 얻었을 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제 얘기이긴 했는데 본인 얘기 하셔도 돼요. 네. 네. 제 사례 이야기인데요. 이제 부모 교육을 이제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지금 거기에 모인 부모님들이 이제 함께하는 그 자녀의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인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연령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부모님들이 이제 해결했으면 하는 이제 문제점들을 이제 먼저 이제 그렇게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준비를 해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러이러한 마음이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이제 준비를 해가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 사람들이 보는 것. 그래서 이제 강사들이나 이제 교육을 하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그 청중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정말 확신 있게 알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지, 아는 척을 하는 건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요즘에 부모님들은 굉장히 강의들은 굉장히 많이 찾아서 다니시면서 자기 개발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고 또 예전보다는 학식들이 되게 높으신 분들이라서 이게 딱 눈치를 보면 아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강사들은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 특히 또 체화되지 않은 지식들, 그리고 플러스해서 자신의 경험이 있지 않은 것들을 전달하려고 해서는 정말 너무 어렵다라는 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좀 연결시키면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체화되고 자기 사례를 이제 얘기를 했을 때는 정말 믿음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자신감이나 열정도 또 올라오겠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 이제 느끼고 싶어 하는 것들, 그를 이제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저는 제 사례를 이제 좀 접목을 시켜서 연결을 시켜봤었어요. 예, 그랬고, 그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진짜 그 진심이라는 거, 이게 영감 부른 그 진심, 그 영감이라는 거는 정말 화려한 말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이렇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투박하지만 어떤 한 사람의 희생적인 그런 그 행동이라든지
그런 어떤 분에게 또 사역하시는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분들이 어렵게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의 모습만 봐도 사실은 영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감이라는 것은 화려하지는 않을 수 있지언정 투박하겠지만 그래도 그 어떤 정말 단순한 그 행동,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그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네. 예, 그렇게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네. 아, 네, 좋습니다. 소연이 네네. 답습니다. 역시 소연이. 네. 하여튼 영감은 그쵸? 이제 일단은 영감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가슴이 뛰는 거, 그쵸? 가슴이 뛰는 거, 마음을 그리고 마음속으로 확 들어오는 거, 그쵸?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조는요, 피터 현님, 어미선님, 전드가님, 박영애님, 어린이들과 잘 연결되실 분이 누구 있을까요? 저희는 나눔하다가 우리 박영애님 나눔을 하면서 끊어졌어요. 네.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박영애님께서 말씀을 나누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디서 배경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번. 네. 네. 박영희님 추천 들어왔어요. 전체적으로는 어미선님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가 나누다 말았는데 제가 이제 사람들이 당신의 확신을 보고 싶어하는 것 정말 그렇거든요. 저도 다른 사람한테 그 확신을 이렇게 좀 보고 싶어하는데 제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픈 것도 고쳐주시는 분인데 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날 것 같지만 안 났을 때 굉장히 황당한데 그런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 그게 좀 안타깝다.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서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네. 물론 제가 진심으로 하더라도 또 진심의 결과가 진심이 아닌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나의 어떤 부족함으로 진실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하고 들었는데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래서 네. 제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좀 이런 것들 좀, 네, 확신이 됐으면 중요하고 좋겠다. 그렇죠. 네. 네, 네, 네. 다른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미선님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어미선님. 아니 저는 지금 스킵해요. 지금 소리가 누가 손님이 와가지고 막 소리가 들려서. 네, 다음. 그러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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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조 보겠습니다. 3조. 2조에 더 얘기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2조에 아까 지금 전드가님이 마무리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어땠다? 네. 그러면 제가 나눔하겠습니다. 우리 어미선님께서는 루즈벨트 말씀 들은 것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면서 나의 성공보다 상대방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좀 많이 생각해 보셨다고 나눠주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 현종수님 맞나요? 네. 께서는 좀 더 땡겨서 나눔을 해주셨는데요. 소통의 중요한 건 신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믿는 것에 대한 확신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가 너무 약간 너무 겸손하고 너무 샤이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 몸에 배이게 있어서 네. 전하는 메시지에도 메시지까지 그런 태도로 전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을 때가 있겠다. 그런 생각들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조 이상님, 배필규님, 석기님인데요. 네. 네, 저희 조는 네.
아이들과 수십 년간 사역을 해오신 우리 배필규님께서 네, 네, 네. 맞습니다. 배필규님 어디 가셨는데요? 네. 어디 가셨어요? 예. 먼저 저희 조는요, 용어 정리를 조금 해봤었습니다. 네. 영감, 예, 영감이 아니고 영감. 네. 영감. 인스피라성, 예, 인스피라성이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몇 분간 우리가 포어 한마디네요. 나눠보면서 동기부여 또는 촉매제, 예,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제가 그동안 많이 시간을 투자한 것은 제자 양육이었습니다. 네. 제자 양육을 할 때 항상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의 비전이 그의 비전이 되고 나의 꿈이 그의 꿈이 되고 나의 선교가 그들의 선교가 되는 게 그 목적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이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바로 이것이 바로 영감이 아닐까. 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내가 보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했지만 내가 보았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보았던 것들을 그들에게 보게끔 하고 내가 그들이 느끼지 못한 것 나는 느꼈지만 그들이 느끼지 못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느끼게 하는 그런 영감을 주는 그런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촉매제를 주는 그러한 것으로 이 과를 한번 저희들 이해를 하면서 소화를 해보았습니다. 배필규님이 막 영감을 막 주시네요. 우리한테도. 네, 감사합니다. 네, 4조는 연주님, 안윤기님, 한경아님 이렇게 있네요. 네, 누가 얘기하실까요? 어린이들하고 잘 노실 분 추천. 홍윤주님이 제일 좀 잘 다가가실 것 같은데. 우리 안윤기님 학사 사역도 하시고 또 청년하고 잘 하시지 않나요? 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많이 노시잖아요. 네. 요즘 나이가 좀 들어서요. 좀 잘 못 놉니다. 네. 저희 조는 그 감사에 대한 것에 좀 얘기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송현주님이 존 맥스웰은 참 감사를 구체적으로 한다. 네.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우리가 이 페이스북 같은데 생일 이렇게 뜨면 이제 감사하는 게 생일 축하합니다. 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거의 통상적인 그런 표현들로 그 사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요. 근데 정말 내가 그 사람한테 진정 감사한 그 말을 한 귀절을 쓴다면 더 진짜 그 사람이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그 감사도 해야 할 때가 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가면 그걸 잊어버린다.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많고 나중에는 내가 그게 정말 감사한 건지 또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는 건지도 잊고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감사 편지 쓴 지 얼마나 오래 됐는가 저 생각해 보니까 진짜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아내한테 이렇게 편지 써준 이후로는 거의 편지를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고 전 좀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그래서 저 아내한테도 항상 그러거든요. 내가 당신한테 해줄 거는 꼭 한 번씩 해줄게. 그래서 꽃다발도 딱 한 번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씩은 해준다. 이렇게 남이 하는 거 한 번씩은 해주.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상당히 메마르고요. 그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 확실한 때, 그 말해야 될 때에 적당한 말로 그 적당한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표현할 때 그게 영감을 불어넣는 감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고 보고 느끼고 행동하는 거가 이제 이 영감을 주는데
가슴 뛰게 하는 거죠. 그렇죠? 가슴 뛰게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느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눴고, 사실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감사만 해도 엄청나게 적용할 거리가 많죠. 그래서 이제 실천으로 옮겨갈 정도까지 이제 감사를 적용하려면 우리 성품 그 가르치시는 우리 이성상님의 도움을 또 얻어야 되는데, 감사, 어떻게 감사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이성상님? 감사 멘토링을 좀 감사 받겠습니다. 지금 이제 추수감사의 계절이니까 이제 감도 많이 먹고 사과도 많이 먹고 또 많이 주고. 아, 네. 이 행동으로 표현하라. 예, 짧고 굵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하여튼 우리 안윤기님 꽃하고 또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거 또 사모님과 같이 이벤트 만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알겠습니다. 예, 안영표님 건강 괜찮으셨어요? 네, 몸이 좀 안 네, 좋으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 좀 그런데요. 저희 오래가네요. 조인가요? 예, 예, 5조예요. 네. 아, 저희 조에는 영감이 뿜뿜 넘치는 10대 마음을 가진 두 분하고 같이 나눴는데요. 네. 네, 그 10대 중에 자만추를 이야기하신 우리 안영훈님께서 발표해주십니다. 네. 서로 추천해주는 문화 좋습니다. 네. 농심 생각납니다. 형님 먼저. 그 아까 정하기도 안영표님이 하기로 하셨고, 또 방금 그 아동이나 청소년 사이에 걸맞는 네. 사람도 안영표고. 네, 네. 그래서 그냥 마음을 푹 놓고 있다가 허를 찔렀습니다. 네. 네. 예. 간단하게 본인 얘기만 하셔도 돼요. 네, 뭐 다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예, 생각하는 영감이란. 읽는 것과 보는 것과 느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었는데, 이 부분들이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점점 더 악셀레이터를 많이 밟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경상도 구조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소통의 구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서양적인 뭔가 많이 표현하고 드러내야 하는 이런 부분들과의 갭을 이제 어떻게 좁혀 나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아까 했었고, 예, 저희 삼형제도 좀 무뚝뚝하지만 저희 아버님 형제도 삼형제거든요. 네. 그래서 명절에 모이면은 그 세 분이 다 과수원을 하셨는데, 네. 원래 농사 어떠노? 큰아버님이 물으시면은 저희 작은아버지가 뭐 그저 그래요 이러면 저희 아버님이 우리도 걸리더, 뭐 이게 이제 명절 인사의 끝입니다. 네. 말해 뭐하노? 말해 뭐하노? 그죠? 네. 다 그런 거지 뭐 인생이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이렇게 따뜻한 격려를 많이 못 받았어요. 그렇죠? 아버지 쪽으로는. 그렇죠? 아버지 쪽으로는. 제가 막 그렇게 아버지가 막 가슴 뿜뿜 되는 행동들을 많이 못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여튼 네. 아버지도 요즘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철이 드시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렇게 이제 약간 제가 잘못 표현했는데, 하여튼 변하시는 거죠. 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강하고 막 이렇게 자기 주관대로 밀고 나가시고 하시던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어떤 감수성이 차오르고 또 이렇게 좋은 거를 표현하고 이제 그런 거. 사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보고 배우는데 이제 그런 윗선에서의 예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많이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네, 많이 표현하고 애들도 그렇고 또 어쩌면은
저하고 만나는 그런 분들에게 나는 아까 우리 안윤기님이 아까 저기 내성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막 이랬는데 나는 내성적이라서 나는 뭐라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게 그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1대1 관계에서는 배우자 만약에 배우자 혹은 자녀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아내한테 잔소리 듣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좀 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거에서 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또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변해요. 네.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네. 저기 아버지 말씀을 하셔서 네. 저희 아빠도 사랑한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하시지도 않고 하실 수 없는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네. 근데 네네. 아빠의 사랑을 제가 깊이 느꼈던 게 고3 때 야간 자율학습하고 10시 넘어서 집에 왔는데 제가 먹는 밤을 좋아해요. 찐 밤을. 근데 그거 먹으려면 이렇게 잘라서 스푼으로 파먹던지 뭐 이렇게 까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10시 넘어서 왔는데 테이블 앞에 이만한 그릇에 찐밤을 다 까가지고 이렇게 수북히 쌓아놨어요. 네. 그리고 아빠가 또 계속 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으라고 주셨는데 이만큼 된 밤을 방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먹으면서 막 울었거든요. 우리 아빠가 무서운 아빠인 줄 알았는데 네. 사랑이 많다는 것을 그렇게 말 없는 표현으로 해주셨을 때 되게 감동이었어요. 네,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감동과 영감이 있네요. 하여튼, 우리 윗세대 그 분들은 특히 그런 말 없는 봉사, 네, 그런 걸로 했는데, 요즘 세대의 소통을 하려면은 말을 추가적으로 하고, 또 행동도 추가적으로 하고, 또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과로 가겠습니다. 우리 소동표님이 조금 늦게 들어오셨네요. 괜찮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과 가겠습니다. 다음 과. 다음 과는 우리 마지막입니다. 네, 10과. 10과면서 소연이의 특징으로서 말과 행동이 소연이는 일치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말과 행동이 하나이다. 이거는 신뢰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신뢰는 리더와 연설가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신뢰의 유무에 따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거나 또는 그 정반대가 될 것이다. 처음 6개월은 신뢰보다는 소통이 더 중요하다. 6개월이 지나면 신뢰가 소통보다 더 중요하다. 신뢰성을 체크하는 10가지 리스트가 있는데요. 나는 먼저 내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는 보통 우리 스스로가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내 잘못을 바로잡았나? 잘못을 해놓고 시치미를 뗀다든지 제가 시치미를 좀 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잘못을 제가 더 많이 하죠. 그러고는 근데 이제 사과를 잘 안 하죠. 왜 맨날 내가 사과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런데 하여튼 잘못을 바로 이제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괜히 눈치 본 거 넘어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가 이제 accountability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헌신돼 있으면 희망을 만들고 약속을 지키면 신뢰를 만든다. 네 번째는 내가 사는 대로 있거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 느끼지 못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공감할 수 없다. 가지지 못한 것을 줄 수 없다. 나누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먼저 소유하고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대로 이끄는지 그리고 이끄는 대로 사는지 이게 이제
통전성이라고도 하고 인티그리티라고도 하고 그렇죠? 진실을 말하는가, 취약함을 보이고 인정하는가. 예, 파커 팔머라는 이제 가르침의 용기라는 책을 쓴 미국의 교육 사상가죠. 예, 파커 팔머의 책 보면은 좋습니다. 예, 좀 우리가 교육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깨어있는 어떤 생각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완벽함이 가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아는 척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서양 문화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요? 이 취약함을 보이는 거는 결국에는 실패를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그 자존심이나 자존감을 동양 문화권에서 부끄러움까지 연결되니까 참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서구권에서 이 vulnerability leadership 이것이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의 CEO라든지 그런 데서 자기를 어떻게 보면 약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실수 아니면은 자기 가족의 어려움들, 상처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리더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취약함들을 보이죠. 황금률을 따르나,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황금률은 진짜 중요하죠. 우리가 황금률은 진짜 황금률 같아요. 저는 황금률을 왜 황금률이라고 하는지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인간관계에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받고 싶으면은 내가 먼저 그거를 해라는 거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죠. 결과를 이끌어내나. 커뮤니케이션은 언제나 무언가를 요구한다. 커뮤니케이션 수용자에게 누군가가 되고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믿으라고 끊임없이 요구한다. 결과를 촉구한다. 피터 드러커가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 커뮤니케이션도 목적을 뭔가 이루는 거죠. 예, 어떤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이루는가. 결국 실천 원칙의 핵심 개념은요. 사람들과 연결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소통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도 체크리스트 8가지 또 10가지 중에 어떤 부분을 더 향상시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을까요? 연결되는 것? 네, 배울 수 있다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벨업을 해나갈 수 있고 우리를 연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이제 하나의 사례인데 사람들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죠. 예, 다혈질이죠.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 못 참아서 결국엔 해치기도 하죠. 그리고 감정적 다혈질이 강한 반면에 차분히 듣고 차분히 말하는 것들이 서툴렀죠. 이제 그런데 많은 세월을 통해서 연단을 거치고 또 어떤 자기의 어떤 소명이나 미션들이 이 사람을 변화시켜 가기도 한 거죠. 그는 훌륭한 리더가 아니었다. 모든 일을 혼자 다 하려기도 했었죠. 그린 울프가 효과적인 소통 기술과 카리스마의 본질이 학습이 될 수 있다는 데 무게를 둡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부적이냐? 천부적인 게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성장이 가능하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솜씨가 더 나은 그의 형 아론과 팀을 짜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파라오 앞에 나아가 말을 하고 그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바로 모세였다. 모세는 말솜씨는 부족했지만 확신과 용기 그리고 그의 백성에 대한 연민이 있었다. 이런 모세의 특성들은 추종자이든 적대자이든 그를 접하는 모든 이에게 의심 없이 잘 전달되었다. 모세는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했다. 그는 소명을 수행했고 영향력을 증대시켰으며 그것을 무수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그리고 그는 그들과 관계를 맺었다. 그가 죽었을 때 온 나라가 슬피 울었다. 백성들은 30일 동안 애곡했다. 소연은 천부적 재능이라기보다 기술이기 때문에 당신은 모든 상황에서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발걸음을 내디뎌라. 원칙을 받아들이고 실전법을 활용하라. 그리고 세상에 당신 자리에서 긍정적인 무언가를 행하라. 이게 이제 워크북에 나와 있는 이제 마지막 코멘트죠. 맥스웰의 이제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워크북은 2011년에 만들었고요. 마크 교재는 2019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책이 출간됐을 때 그 책의 워크북으로 만든 거고, 마클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하듯이 그룹 코칭, 그리고 나눔, 그 다음에 피어 멘토링, 그리고 서로 우리가 도움을 얻는 이제 그런 컨셉으로 진행되는 것이 마스터 클래스 아니면은 마스터 마인드 클래스라고 합니다. 연설자나 소통자인 어떤 이가 언제 당신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신뢰성은 모든 연결 관계에서 차이점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아까 나눴죠? 처음에는 소통이 좀 중요한데요. 나중에는 신뢰가 중요하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게 되죠. 신뢰가 쌓이면은 또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척하면 척 또 알고 행동하고 싶어지게 되죠. 뭐 신뢰를 잃은 사람의 뭐죠,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분들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죠. 저 사람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있었네. 그렇죠? 신뢰는 리더와 연설가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신뢰의 유무에 따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거나 또는 정반대가 될 것이다. 한번 신뢰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명의 소통가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높은 신뢰와 낮은 신뢰라는 기준으로 비교해 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삶의 궤적, 삶을 지나간 방식은 그들이 한 말보다 중요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리더나 의사소통자의 신뢰도가 저하된 방식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왜 신뢰도가 저하될까요? 어떤 믿음을 배신한다든지, 그렇죠?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이걸 넘어선다든지, 소통 능력에 비해 신뢰도가 떨어지진 않는다. 뭐 소통 능력이라고 얘기하면은 뭐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설교 능력에 비해서 그 사람의 신뢰도, 믿을 수 있는 그 사람 그 자체. 신뢰란 자신감을 의미한다. 신뢰는 걱정거리를 지워버려서 당신이 자유롭게 다른 일에 매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소통의 효과는 메시지의 내용보다 전달자의 됨됨이에 크게 좌우된다. 여러분,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논리학, 또 수사학에 보면은 세 가지 삼각형의 요소가 나오죠. 제가 보너스 강의 때 이 도표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예요. 그래서 파토스가 로고스가 중요하다, 에토스가 중요하다, 파토스가 중요하다, 디베이트이 벌어졌어요.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득에 있어서 또 소통에 있어서 다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은 누군가하고 소통과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과 어떤 주관을 반영합니다. 내가 로고스가 중요하니까 여기에 80%를 집중하리라. 그리고 파토스 몇 프로를 집중하리라. 에토스 몇 프로 집중하리라. 근데 사실 에토스는 한순간의 투자를 넘어서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인생과 연결돼 있고, 그쵸? 에토스는 메신저 자신이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원칙은 에토스에 대한 얘기들을 나눕니다. 우리 아까 이전에 방금 영감에 대한 얘기는 오히려 파토스에 대한 얘기가 많았죠. 근데 사실 영감을 주는 거는 또한 그 삶하고도 연결이 되죠.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이 자유를 위해서 또 독립을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했던 그 삶의 그게 굉장히 어떤 메시지로 또 연결이 돼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당신은 당신 자신의 메시지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이 당신의 삶에서 오늘날 소통하는 메시지인가.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당신 자신과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과 관계 별로 맺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 자신을 불신하거나 하면은
좀 어렵겠죠. 그래서 8가지 제안이 있어요. 첫 번째가 당신 자신과 관계를 맺어라. 그래서 나 자신과 얼마나 편안한 관계인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좀 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면서 조금 더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뭔가 잘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제가 다 해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하거나 뭔가 할 때 상대방이 용서를 해주지 않는데 제가 뭐 당연히 용서받은 인양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대신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신과 관계 맺는 2단계가 있는데 자신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이게 영어로는 self-aware고요. 두 번째는 self-talk이에요. Yes. 영어로는 self-aware, self-talk입니다. 첫 번째 self-aware는 우리가 성장하는데 코칭하는 데나 가장 필수적인 거죠. self-awareness, 내 자신을 인식하는 것, 점검하는 것, 강점과 부족한 점, 어느 정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시간을 가져야 다른 사람에게로 관심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돌보는 거. 우리 책 쓰기 과정에 함께 했던 이윤주 코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기적이 되라라는 어떤 그 토마스 레너드라는 그 코치가 있었어요. 이제 그분에 관련해서 또 책을 이제 소개하고 싶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이 되라는 의미는 자기를 먼저 좀 알고 돌봐야지 다른 사람을 또 채워줄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짐 론이라는 분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성장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자기를 알고 또 자기가 또 뭔가를 잘했을 때는요 스스로에게 뭔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5,000원짜리 백반에서 한번 10,000원짜리 아니면은 후쿠를 한번 가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제가 생각하는 아주 고급 식당입니다. 네. 셀프톡이 중요해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자기 자신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셀프톡이 요구되는 스포츠 어떤 거 아세요? 여러분 테니스를 쳐보신 누구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골프가 셀프톡이 요구됩니까? 네, 저 골프 안 쳐봐가지고. 네, 하여튼 골프는 자기가 혼자 이렇게 치는 거죠. 자기가 혼자 치면서 계속 걸어가면서 스스로 셀프톡을 하죠. 네, 좋습니다. 저는 테니스를 치면은 상대하고 치잖아요. 특히 이제 단식으로 1대1로 치면은요, 셀프톡이 많이 요구됩니다. 나 왜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셀프톡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이거밖에 못해? 막 이러면서 화가 되기도 하고. 근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격려하면서 이렇게 할 때 잘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테니스를 잘 치는 선수들은요, 컴다운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어떤 실수든 뭔가 이게 했을 때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하고 자기 안에 어떤 집중력과 열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화도 냅니다. 화. 이제 그거를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3시간을 넘게 그랜드슬램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를 치는데 업앤다운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경기가 하나의 인생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오늘 하루를 통틀어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따라서 당신은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 아이씨 바보 그렇죠? 제 아들이 자기 머리를 때리면서 해서 제가 너 바보 아니야?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두 번째는 당신의 잘못을 바로잡아라.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실수를 보상하라. 이게
잘못을 바로잡는 3단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를 인정하는 것에 땡 한 것도 있는데 그냥 실수가 아니라 용서를 또 구할 필요, 사과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보상을 해야 됩니다. 실수를 인정하기 두려워하면 메시지의 진정성에 금이 가고 솔직함과 진정성에 금이 간다. 이제 맥스웰이 강연을 어디 이렇게 초대돼 가지고 갔는데, 그죠? 매년마다 초대되는 어떤 그 집회 모임이었죠. 갔는데 여기 이 회사는 이걸 하면 좋겠다 하면서 강연을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작년에 했던 똑같은 강연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때 강연은 그렇게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런 돈을 받지 않고 자기 비용으로 강연을 다시 오게 했습니다. 하여튼 뭔가 손해를 보더라도 뭐 타이레놀 같은 회사 존슨앤존슨인가요? 거기도 자기네들이 특별히 잘못한, 이제 옛날에 캡슐이었잖아요. 캡슐 속에 누군가가 뭐 이제 거기에 뭔가 잘못된 거를 넣었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은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그거를 다 회수했어요. 그 캡슐 타이레놀 1억 불인가가 넘게 어떻게 보면은 손해를 봤다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캡슐이 아니라 단단한 타이레놀, 엄청 단단한 그걸로 바꿨죠. 세 번째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죠? 최고의 칭찬. 나는 너를 믿을 수 있어. 약속은 희망을 만든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신뢰를 만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행하지 못한 약속이 있습니까? 어떤 과정으로 수행하려 하십니까? 네. 그 다음은 당신의 삶의 방식을 지휘하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무엇이 여러분이 사는 방식으로 이끌게 하였고 무엇이 당신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살게 하였나요? 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나요? 이게 지금 거꾸로 된 거잖아요. 사는 방식으로 이끌고 이끄는 방식으로 살고. 네.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지금 당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몸소 행할 의향이 없다면 그것을 전달해서도 안 된다. 반드시 메시지를 완벽하게 이행한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다른 이들에게 요구하는 바를 스스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거. 저는 그런 게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누고 가르치거나 그렇게 할 기회가 있으면 이제 그런 거를 제가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건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죠. 사실만을 말한다. 설득력이 강한 사람이 되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에 있으려면 또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에 있어서도 그런 인간미라든지 또 취약성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연결에 있어서 저 사람은 피도 눈물도 안 나는 사람 같아. 그리고 저 사람 너무 완벽해. 이렇게 되면은 왠지 거리감이 느껴지고 부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수하면은 덮어주지 말고 잘못을 인정하고. 근데 왜 인정이 안 될까요? 왠지 자존심이나 또 그런 게 있겠죠. 약점을 보이세요. 취약함. 취약함에 머무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경험을 갖기 원한다면 감당해야 할 위험입니다. 이제 CEO 중에 한 명이 존 맥스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람들과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지내는 건 완전히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리더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당신이 쩔쩔매는 걸 다른 사람에게 절대 보이면 안 됩니다. 근데 맥스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글쎄요,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착각이라뇨? 사람들이 당신의 결점을 아직도 모를 거라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점을 인정한다면 당신도 당신의 결점을 안다는 것을 보여주어 더 신뢰가 되고 더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7번째는 황금률을 따르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네. 항상 나라면은
나는 어떻게 취급받고 싶을까?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피터 드러커도 얘기했죠. 결과물을 전달해라. 그러니까 말뿐인 사람에 대한 신뢰성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물들, 그걸로 인해서는 변화나 아니면은 성과, 그렇죠? 진실한 태도가 신뢰를 만든다. 장기적으로 성취하려면 다른 사람과 단지 한 번의 연결을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처음에 좋게 인상을 보이고 막 소통을 잘하고 막 굉장히 막 이렇게 하지만 메시지의 대로 또 소통한 대로 살 때 그 관계가 오래 간다 하는 것이죠. 내가 정의한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제나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나가 가장 가깝고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존중해준다. 네, 이거는 맥스웰의 하나의 자기가 정의한 성공인데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이율배반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 그런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하나다. 네, 제가 맥스웰이 목적을 알고 잠재력 발휘하고 다른 사람을 과 함께 일한다를 했는데, 그거를 저는 하나다라는 걸로 한번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나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최대치를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그것이 영향력이고 성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콜린의 이야기, 어떻게 그의 종업원과 신뢰를 쌓고 신뢰의 가치를 나눴습니까? 콜린은 자동차 회사 사장인데요. 경기 침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해고해, 정리해고해, 많이 정리하면 할수록 너가 안정이 될 거야. 근데 많이 정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가슴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정리를 했고 월급을 좀 삭감을 했어요. 근데 그것 자체도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월급을 조금, 이제 자동차 회사 그 상태는 직원들도 아는데, 그러니까 별로 깎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모욕하지 마세요. 제 월급을 충분히 깎지 않으셨네요. 이번 주말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제 월급을 어느 정도까지 낮춰도 되는지 상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를 삭감한 직원들 중 아무도 그만두지 않은 거예요. 직원들과 신뢰를 쌓고 변화를 불러오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실천을 하는 거죠. 진실한 태도가 사람들과 연결이 됐고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사는 것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대1 관계에 볼게요. 90% 이상의 관계 맺기는 1대1에서 발생합니다. 당신의 성품은 당신의 말을 돋보이게 합니까? 아니면 약화시킵니까? 당신은 어떤 부분을 향상시켜야 할지 아나요? 그룹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을 당신도 행합니까? 네, 그렇죠. 내가 이제 황금률하고도 연결되고, 사람들이 당신의 능력과 팀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나요? 네.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이 팀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을, 그 마음을 어느 정도 믿게 해주셨나요? 그렇죠? 80%? 90%? 그렇죠? 청중과 대화할 때는 그들을 직접 아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연설자가 자신의 성격과 성품을 진솔하게 보여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어느 정도 진실하게 보여줬나요? 네, 한번 이 부분들을 나눠봤습니다. 네, 소연이 되기 10가지 법칙, 영상 말에 기공단 경영한다 말하지. 영향력, 상대가 먼저다, 말 이상이다, 에너지, 중요하다, 기술이다, 공감대를 형성하라. 이게 소연이 특징입니다. 소연이는 공감대 형성하죠. 단순 명료하게 말하죠. 함께할 경험 창조하죠. 영감을 훅 불어넣죠.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그쵸? 10가지 법칙 여러분 외우세요. 영상말에 공단 경영한다 말하지. 네, 10과까지 우리가 마쳤는데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박수 치고 나중에 또 얼굴 보면서 박수 치겠습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감사했고요.
여러분 수료 점검표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렸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 파일에다가 표시만 하셔서 저한테 한글 이름, 영어 이름 써주셔서 10월 10일 주일 밤까지 보내주세요. 꼭 주일까지 보내주셔야 돼요. 월요일 날 보내주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너무 늦어요. 네. 수료 점검표, 수강 라이브 혹은 녹화 참여하셨는지, 나눔 작가 나눔하셨는지, 개인 적용 업로드 하셨는지, 댓글도 여러분 다셨는지. 다음 주는 보너스 강의 겸 수료식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집에 안 있고 지금 애들이 방학이라서 다른 지역에 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대신 수료식은 할 겁니다. 보너스 강의 또 수료식 이 세 가지 나누고요. 영향력 마클은 다음 마클은 11월에 오픈을 하면 어떨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11월에 1일에 오픈 강의하고 11월 8일에 1강을 시작을 합니다. 저는 영향력 마스터 클래스가 어떻게 보면은 사역자나 또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향력이 미칠 수 있을까? 그 원리들을 리더십의 레벨을 올라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지금 그래서 우리 소통 연결 마스터 클래스는 이제 성장 마스터 클래스를 지나서 두 번째로 왔습니다. 두 번째로 왔고 세 번째는 영향력과 5단계 리더십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라면 5단계 리더십은 위로 올라가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리더십 레벨들을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이 영향력을 밑으로 잘 전파하고 내릴 수 있을까? 네 번째는 꿈이고요. 다섯 번째는 배움이고요. 여섯 번째는 셀프 리더십입니다. 네.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6가지 과정 중에 3과목 이상 하신 분들은 제가 어떤 동역자로 생각하면서 같이 더 긴밀하게 사람 세우는 어떤 네트워크, 동역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인파워 코치라는 이름으로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드립니다. 네, 이게 이제 영향력 마스터 클래스 그거고요. 네, 나중에 11월쯤 생각하니까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이제 1강부터 10과까지 같이 했는데 다 같이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네, 다음 주 이제 보너스 강의까지 사실 보너스 강의라고 하지만 보너스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정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10가지 원칙 그리고 공부한 10가지 원칙을 어떻게 보면은 점검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의 저자들을 통해서. 그렇죠? 다른 저자들과 그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연결하는 능력이 커지면은 책을 볼 때 여러분이 선 이해가 이만큼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 이해가 상승하면 빨리빨리 캐치하고 또 빨리빨리 핵심을 잡아내서 다른 사람에게도 또 나눠줄 수도 있으시겠죠. 네, 우리 잠깐 나누는 시간을 오늘 혹시 여러분들 빨리 안 가셔도 되면요. 저랑 한 10분 정도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의가 없거든요. 그래서 10분 나눔하시고 또 우리 10분 우리 나눔하면서 전체 나눔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30분에 만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10분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뵙겠습니다. 5번에 어디 가셨네요, 누가? 네, 5번에 소동필님이 5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소동필님이 5번에 들어가시면 아까 이성상님이 강의가 있어서 가셨나요? 네, 잘 나누셨어요? 네. 우리 한 10분 정도 같이 전체적으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조에서는 어떤 나눔 하셨나요? 네. 오늘은, 지금 이번에는 좀,
어르신들하고 잘 연결될 것 같은 분을 추천해 주세요. 예, 어르신들하고 잘 연결될 것 같은 분들. 누가 있을까요? 1조에서는 그 어르신과 잘 연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가 하기로 했거든요. 저희 조는. 네, 써니님 어르신하고 잘 네. 연결되죠. 네. 먼저 이성전 선생님께서 제목 자체가 그 핵심이 정말 맨 마지막에 나온 것 같다. 너무 네네. 공감되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하셨고, 전체적인 그 삶의 내용, 말과 행동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관계가 잘 이어지는 거를 이제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셨고, 또 주변 분들을 통해서 느끼는 바가 많으셨다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약속 지키기나 진실, 정직 이런 게 우리 인생의 핵심 가치이고 정말 생명과 같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지켜야 한다 얘기하셨고, 미란 선생님도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실수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예민하고 그랬고 자신을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나 자신과의 관계 맺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고, 또 에스더님은 그 상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상담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본인이 완벽하지 못한데 내가 과연 다른 사람을 내담자를 만나서 어떻게 상담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교수님인가요? 누구한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그분께서 얘기를 하셨고 본인도 또 경험하셨듯이 상담자가 그 내담자를 돌볼 때 본인은 부족하지만 그 돌봄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치유되는 것을 얘기해 주셨고 또 경험하셨다고. 그래서 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또 때에 따라서는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30, 40대는 나 자신과 관계를 잘 맺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엄청 많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괴로워하고 그랬는데 뭐 너무 괴로워할 필요는 없지만 50대가 되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며 자기 진단과 평가를 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내가 사는 대로 이끄는가, 이거는 이제 내 인생에 대해서 이제 정말 책임지고 인생과 사역과 모든 관계에 있어서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이제 50대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이 내가 사는 대로 이끄는가, 이 부분이 참 이렇게 저한테 아주 묵직하게 이렇게 꽝꽝꽝 이렇게 두들기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통과 연결의 하이라이트가 이 에토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존재가 되는 것,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조는 누가 얘기하실까요? 두 번째 조에서는 어르신과 잘 연결될 것 같은 분. 예, 본의 아니게 제가 사회 비슷하게 보다 보니까 적게 돼가지고. 네. 예,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예,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우리 박영애님, 현정수님, 어미선님 그리고 저 이렇게 나눔했는데요. 박영애님께서는 말과 행동이 하나이다라는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평소에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편이시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복음 전하기도 어려우셔서 큰 실수가 아니어도 용서를 비는 편이고 뭐 이렇게 실천하시려고 노력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정수님께서는 삶을 좀 나눠주셨는데요. 남들에게는 잘하는데 가족들에게는 비교적 소홀하는 태도들이 좀 있어서 그 사모님께 평소에 꾸지람을 좀 들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꽃배달 시키셔야겠네. 사모님한테 꽃배달. 그래서 엄부자모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현정수님 가정은 반대로 엄모자부가 되나요? 예. 본인의 당신의 감성 지수가 높으신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엄미선님께서는 수행하지 못한 약속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그 결혼 기도방이라고 하는 일들을 하셔야 하는데 사역을 하셔야 하는데 최근에 너무 스케줄이 많이 바빠서 못하고 계신다고 10월에는 꼭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잘 하시도록 기도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예, 저는 황금률을 따르라. 당신이 먼저 결과를 만들어내라. 특히 황금률을 따르라라는 부분에서 제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예, 저희 가족, 저도 저희 가족 또 딸에게 잘 소통하는 아빠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동이 중요합니다. 행동. 네, 아셨죠? 근데 행동을 하려면 일단은 말이 앞서 나가야 돼요. 앞서 이렇게 질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딱 그 영감을 받았을 때, 또 필 받았을 때, 어떤 도전을 받았을 때, 그때 자기의 어떤 가능성의 최대치를 좀 올려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행동까지 가면은 이제 변화가 되는 건데, 네,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조는 우리 이번에는 석기님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이상님은 벌써 수료증 받으셨으니까 뭐. 네. 석기님 어디 가셨어요? 예, 마이크를 켜고 얘기하셔야 돼요. 네. 네.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하나가 돼야 된다. 네. 그것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제 그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신뢰가 형성돼야 되잖아요. 신뢰. 네. 그런데 거기에 오늘 강의했던 내용 중에 신뢰 시험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신뢰 시험. 네. 네. 근데 그게 문화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우리 한국 같은 문화에서 그냥 정 주는 문화인데 그냥 뭐 좀 친하게 지나면 그냥 다 뭐 정도 주고 마음도 주고 뭐 다 하는데 뭐 시험을 거칠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문화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는 것과 예. 그리고 또 약점을 보이라는 거 이것도 조금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이 저자는 이제 미국 분이니까 미국 문화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좀 성숙하고 소양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가 약점을 보여도 약간 이해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또 다른 데는 잘 모르지만 이제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아요.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라고 막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쪽에서 얕잡아 보는 거죠. 저 사람 신뢰가 없는 사람이구나. 막 진짜, 이렇게 네. 좀 거기 약간 과장 문화잖아요. 막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고 이런 문화. 그래서 이게 진짜 그 약점이 신뢰 되죠. 시험하고 네. 약점을 보이라는 약간 네. 문화에 따라 조금 다를 수 맞아요. 있겠다. 예, 그런 게 있었고요. 저희는 이제 이 책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러면 아까 처음 얘기했던 소통이란 뭔가 다시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배필규님은 연습에서 나온 결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상님은 소통은 눈높이다. 그리고 저는 그냥 소통은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했던 이제 얘기가 맨 끝에 이 책의 맨 끝에 보니까 관계 맺기는 재능이 아닌 누구나 익힐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이게 능력이 아니라 이렇게 재능이 아니라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을 계속 연습을 많이 하고 훈련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이제 좀 더 숙달되고 그 숙달이 잘 된다 보면 그게 능력이 될 거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고차원적인 능력을 대화를 나눴어요. 저 철학적인. 와, 대단하시다. 네. 박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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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클래스 조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4조는 저희는 안윤기 님이 나누셨던 이야기가 되게 은혜로웠습니다. 한 네, 번만 네. 더 예, 공동으로 나누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 내성적이지 않은 제가 그럼 쭉 하겠습니다. 저희는 보통 사람들이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사람들이 많는데 오늘 배운 것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해질 때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 10가지 체크리스트 중에서 6번째가 약점을 보이라라는 그건데 뭐
좀 전에 석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문화적인 차이도 분명 있을 수 있지만 한국 문화 정서에서는 자신의 약한 부분을 보일 때 송현진님 같은 경우도 자신을 오픈하고 그럴 때 동역자들이 더 많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4월에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그 설교할 때 아무래도 울컥울컥해서 좀 울면서 설교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이제 파송교회는 목포고 저는 서울 깍쟁인데 서울 출신인데 서울 출신인 사람이 50 넘은 사람이 설교를 하면서 막 이렇게 울먹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랑 그렇게 큰 관계성이 없었던 그런 분들이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좋은 뭐 카톡도 보내주시고 마음도 보내주시고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존 맥스웰이 얘기하는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낼 때 오픈할 때 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고 얘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약점을 나누는 거, 일단 취약함을 나누는 거는요. 사실 취약함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는 거를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약간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공의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우러러 보고요. 실패의 이야기를 하면은 연결이 더 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인가요? 아니면 4조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했고요. 5조 마지막. 네, 누가 얘기하실까요? 안영표님, 네, 안영표님 아까 토스 하셨는데 이번에는 토스를 돌려받으시죠. 네. 저는 수동필님과 안영훈님과 저랑 같이 나눴는데 두 분과 저는 좀 상반되게 반대였어요. 두 분은 이제 두 분 저기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자기 자신과 관계 맺는 거에 대해서 둘 다 목회자분이라 그런지 나보다 남을 심하게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얘기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 이제 또한 연이어서 말하는 것들이 신뢰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많이 깨달은 게 우리나라에서는 옷을 하나 입고 뭘 하더라도 상대방 그러니까 남의 시선을 되게 많이 신경 썼는데 제가 경험한 미국에는 자동차가 범퍼가 다 떨어지면 그냥 대시보드 위에 그냥 자기 번호판을 달고 그냥 일상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상관없이 다 다니잖아요. 아무 다른 사람도 별 신경 쓰지 않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거 다니면 손가락질하고 웃음거리 나오고 뭐 기사에 나오고 난리 나는 이 차이가 어쩌면 존 맥스웰이 말하는 어떤 자기 자신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저는 이해가 쏙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 미국에 한 5년 있으면서 참 그 고추장에 때를 빼고 버터에 가까운 어떤 삶으로 가치관으로 좀 바뀌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나 자신과 연결이 되고 나 자신 어떻게 보면은 알아가면서 어떤 내공이라든지 그쵸? 내공들이 이렇게 쌓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과 연결도 진짜 내공이 쌓이는 소통과 연결러라고 한다면 일단은 진짜 우리 10가지 법칙을 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상대를 생각하면서 연결을 할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내 거를 좀 내려놓고, 그렇죠? 내 것을 좀 내려놓고 상대하고 연결이 되고자 하는 기술이라고 표현했지만 어떤 능력, 시도, 그렇죠? 그런 애티튜드가 굉장히 중요함을 느낍니다.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키워드도 잘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좋은 나눔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또 나눠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교재 이제 10과까지는 끝났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 숙제 기억하시고요. 숙제는 너무 부담 갖지는 마세요.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
1법칙부터 10가지까지를 내 언어로 한번 되돌아본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간단하게 올려주셔도 됩니다. 네, 간단하게 올려주셔도 됩니다. 우리 윤선이님 같이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 같이 이렇게 다 정리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저희가 혜택을 입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반응들, 그쵸? 우리가 또 마스터 클래스는 이제 적용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반응을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올린 거를 그냥 짧게라도 한 번씩 보시고, 각 과마다 3명씩 달아주시는 건데, 너무 뭐 이렇게 힘드시면은 한두 명씩 이렇게 달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꾸준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봐주시는 것도 여러분의 소통과 연결 능력을 성장시키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숙제 파트너는요. 마지막 숙제 파트너는 제가 이렇게 해서 원하는 사람 신청해도 돼요? 그렇게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쵸? 힘들어요. 왜냐면은 꼭 얘기해야 될 분이 있는데. 그럼 네, 괜찮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얘기하세요. 네, 하여튼 이 시간을 또 활용하시고 싶으셨구나. 하여튼 저희가 한번 이렇게 그룹을 만들고요. 한 명씩 되신 분들, 그쵸?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네네, 질문하세요. 그 국가 적용의 법칙에서 네네. 제가 강의를 놓쳤는데 그 1대1 관계 맺기 위해서는 그 영감을 불어넣는 게 1대1 관계에서는 그게 생각이 안 나고, 그다음에 그룹과의 관계 맺기 에서는 뭐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만 생각이 났어요. 그 느낄 수 있게, 청중들에게는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 세 번째 거는 생각이 났는데, 그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 그 1대1 할 때는 뭐를 해줘야 관계가 잘 영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건지, 관계가 잘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또 그룹으로 할 때는 어디다가 중심을 두고 해야 그 그룹의 소통이 잘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지 제가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어떤 뭐 마지막 적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74페이지? 네, 적용 질문 하실 때 1대1 관계 맺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그 1대1 관계 맺기에 1대1 관계는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보는 것. 그다음 그룹으로 관계 맺기에는 무엇을 아는가가 중요하고, 또 청중하고 1대1이 관계 알기가 아니고요? 거꾸로 됐나요? 네, 1대1 관계 맺기는 1대1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는 것. 그다음에 그룹으로 관계 맺기에는 무엇을 아는가가 제일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청중은 이제 무엇을 느끼느냐. 네. 그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혹시 뭐 제가 이 녹화 강의 올려드릴 테니까 보충하실 거 있으면은 다시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고요. 숙제 미리 해서 저희 점검표 미리 저한테 보내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마지막 수료식과 또 보너스 강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하겠습니다.